네, 이번 과목은요, 새로운 해를 맞이했습니다. 언제냐고요? 바로 2018년입니다. 2018년 1회 문제인데요. 2018년 3월 4일 날 시행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나요, 저는 3월 4일 날 강의하지 못하고 지금 4월 9일 날 강의합니다. 그럼 왜 이리 늦게 하냐고? 바로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고요? 2018년 3월 30일 날 역시 우리는 시행 규칙과 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이 역시 또 변경됐습니다. 그래서요, 최근 정보로 여러분에게 안전한 합격을 드리고자 4월 9일 날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요, 거창에 산업안전 산업기사라고 되어 있는데 역시 같은 과목은 함께 하겠습니다. 건설안전 산업기사와 동일한 내용이다. 그래서 건설안전기사와 건설안전 산업기사와 산업안전 산업기사를 동시에 강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산업안전 산업기사를 합격하면 건설안전 산업기사는 시공과 재료 두 과목만 보면 되고요. 산업안전 산업기사를 취득했을 때는 그런 경우, 반대로 건설안전 산업기사를 취득했을 때는 역시 두 과목인 기계와 전기화학만 보면 바로 자격증을 건설과 산업을 동시에 취득하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요, 1과목 시작해 보겠습니다. 1과목은요, 산업안전관리론인데요. 1번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기준 중 갈날에 알맞는 것은 요거는 어디 있습니까? 시행규칙 별표에 법으로 딱 나온 거잖아요. 요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오늘 바로 필기 시험에 나오지만 실기 필답형에도 이런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채용시예요. 채용시는 일용 근로자와 일용 근로자 제외한 근로자는 이제 몇 시간 하냐고요? 일용 근로자는요, 몇 시간? 1시간만 하면 돼. 일용 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는 얼마? 8시간 이상을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1과 8을 찾자. 그러니까 답은 몇 번? 1번 되겠습니다. 그렇게 전체요, 교육과정별 우리 채용시는 일용은 몇 시간? 1시간, 일용 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는 8시간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요, 사무직 종사자는 매분기 3시간 이상, 그 다음에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자는 3시간, 6시간, 꼭 관리감독자 지위인 사람도 연간 16시간입니다. 특별교육은 우리 가정배에 따라 틀리지만 2시간 이상입니다. 하나를 더 보강하면요, 건설업의 일용자 근로자 얼마요? 건설업 일용 근로자는 통상 몇 시간? 4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되겠어요. 여기 4시간 이상이 아니고 4시간입니다. 이상이 없어요. 건설업 근로자, 건설업에 종사하기 위한 근로자는 몇 시간 이상 교육을 받으냐? 4시간.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요, 수없이 많이 했어요. 안전심리 5대 요소입니다. 안전심리 5대 요소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심리 5대 요소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아니고 해당하는 것이죠. 안전심리 5대 요소는 동기, 기질, 감정, 습성 또는 습관 이래 돼 있죠. 답은 몇 번? 보니까 벌써 속하는 것은 기질이 1번 나왔죠. 요거는요, 역시 실기 필답형에도 안전심리 5요소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습관이라는 것은요, 영어에서도 A부터 Z까지 갈 때 26살 중에 100점짜리가 나온다 그랬죠. 이게 바로 A, T, T, I, T, U, D를 하면 이게 100점입니다. 뭐요? 태도지 않습니까? 태도는 순수 우리말로 하면 뭐요? 바로 습관이 된다고 그랬어요. 어차피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100점짜리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태도가 중요하다. 우리 교육에도요, 1단계 지식교육, 2단계 기능교육, 3단계 태도교육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NCS 교육도요, 1단계 똑같아요. 지식교육, 2단계 기능을 기술이라고 그래요. 3단계는 역시 NCS 3단계도 태도교육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입니다. 학습을 자극에 의해 반응으로 보이는 이론에 해당하는 것은, 이거는요, SR 이론이잖아요. 자극과 반응 이론, S가 뭐요? 손타이크의 시행착오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답은 벌써 1번이에요. 그럼 조금 더 설명을 보겠습니다. 바로 자극과 반응의 이론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손타이크의 시행착오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파블로는 조건 반사설을 이야기한 거고, 요거는 SR, 특히 여기 제목을 SR이라 그러지만 특히 자극과 반응의 대표적인 것은 손타이크예요. 그 다음에 구테리어의 접근 조화설이라든지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 하나 설이 있습니다. 어쨌든 순수 시행착오설은 바로 손타이크의 시행착오설이 자극과 반응 이론을 나타낸다. 이 내용은요, 27년 8월 26일 날 우리 기사와 산업기사 동시에 출제되었습니다. 4번입니다. 학생이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을 외부에 구체적으로 아예 조직적으로 표현하고 실현하고 형상화하기 위하여 자기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수행한 학습활동으로 이루어진 학습 지도 형태를 가지고 우리는 뭐냐 하면 바로 프로젝트 메소드라고, 이걸 가지고 구안법이라고 그러는데, 이 내용은요, 학생이 항상 생각하고 있던 것을 외부에 표현할 때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형상화하기 위해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수행한 학습활동이 바로 프로젝트예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전자칠판을 하지만 실제 PPT 방법, 프로젝트를 써서 하는 방법이 바로 자기의 내용을요,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한 계획을 세워 발표하는 걸 바로 우리는 구안법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히 구안법의 4단계는요, 목적이 있어야 되고, 계획이 있어야 되고, 활동이 가능해야 되고, 평가를 하는 이런 것도 기억을 해야 돼요. 특히 또 구안법은요, 5가지 이루어졌어요. 탐험, 구성, 의사소통, 유희, 기술노도. 여기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했어요. 우리 교재 1-170독에도 있지만 기사에도 계속 산업기사 동시에 많이 출제되었던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5번째입니다. 헤드십입니다. 우리 리더십의 종류는요, 순수한 리더십과 그 다음에 헤드십이 있죠. 리더라는 것은 선출된 마음을, 요거는 뭐야? 임명한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헤드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리는 것은 구성원과 사회적 간격이 좁다? 좁나요? 넓다 그랬죠. 왜? 답이네요. 장관을요, 우리는 만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나 국회의원 그래도 좀 만나기 쉬워. 그래서 이거 가지고 좁다는 것은 바로 뭐냐 그러면 관계가 친밀하다 이런 건데, 우리는 사실 헤드십은 친밀하지 못해. 답은 벌써 나왔고요. 지휘 형태는 어떻게 해요? 헤드십이니까 건의주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도 보면 그렇잖아요. 장관이 어떻게 하겠습니다. 자시하지 않겠습니다. 세금을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 뭐 예를 들어 청소년에게 100만 원씩 주겠다든지, 또는 뭘 어떻게 처리해 주겠습니다. 그거 자기 돈도 아니잖아. 누구 돈? 여러분과 나의 세금으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야. 실제 그 사람들은 누가 임명해 줬던 게 아니고 우리 세금으로 월급 받고 있는 사람이 너무 함부로 하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 지금 헤드십의 문제죠. 권위주의적입니다. 그러다. 권한의 부여는 조직적으로, 왜? 대통령이 자기한테 임명했다 그래가지고 마음대로 하는 게 이게 조직적이에요. 또 권한 기속은요, 공식화된 규정에 의해서 법으로 해서 그래서 장관을 가지고 뭐라 하면 개인 누구누구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정부는 이 얘기해요. 그래서 정부 부처라 그러지 않습니까? 바로 답은 1번이고요. 이게 다 바로 권위주의 형태, 리더십 형태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헤드십에 대한 형태가 2, 3, 4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뭐요? 바로 리더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번째가 했으니까 6번째 가보겠습니다. 6번째 문제네요. 6번은요, 추락이에요. 떨어지는 것. 추락은 반드시 사람이 떨어지는 걸 말하죠. 사람이 감전됐어요. 그래서 추락과 감전 위험 방종 안전모 일반 구조가 아닌 것은, 근데 안전모는 전체 머리 받침끈과 머리 받침 고정대, 머리 받침 고정에는 착장체라는 게 있어요. 있죠? 그 다음에 충격 흡수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뿐 아니에요. 여기도 충격 흡수제가 있고요. 선심은 어디냐? 선심은 안전하에 해당되는 거예요. 안전하. 안전하에 선심이 있죠. 왜? 발등에 물건이 떨어지면 발등이 다치지 말라는 걸 우리는 선심이라고. 답은 3번이 되겠고요. 모체 전체가 있게 되겠습니다. 7번입니다. 7번은요, 세이프티 스코어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세이프티 스코어라는 뭐요? 안전 성적을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와 마이너스 나타내는 거죠. 뭐를 중심으로서? 2를 중심으로. 안전관리의 수용도를 평가하는 데 유용한 방법이다. 맞죠? 기업의 산업재해에 대한 과거와 현재 안전성적을 비교, 평가한 점수로서 역시 산재에 관한 것은 모두 단위가 없어요. 3. 세이프티 스코어가 플러스 2 이상의 경우 안전관리가 과거보다 좋아졌음을 나타낸다. 그런데 플러스 2 이상이 되면 엄청 나빠졌다는 거죠. 그거 있어요. 과거보다 신경이 나빠요. 답은 3번이 틀렸습니다.
세이프티 스코어가요. 2에서 플러스 2에서 마이너스 2 차이 경우는 안전관리 과거에 별로 차이가 없음을 나타낸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잘 봐두고요. 이거는 2017년 9월 23일 날 역시 여러분 직전에 출제됐죠. 그래서 바로 최신 정보가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공부는 역순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한다고 하면 2018, 17, 16 이런 순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강조해요. 완벽하다, 안전하다, 합격하기 위해서는 항상 뭐라 그래요? 내가 저하고 함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출문제를 저의 강의를 듣는 다음에 몇 년치를 봐라. 요 십자가 있네. 10년치를 본다면 떨어지고 싶어도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가연도 문제를 많이 봐야 한다고 그렇게 강조. 왜? 오탈자도 똑같이 나오니까 가연도 문제를 10년 꼭 봐라는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8번째입니다. 엄청 많이 하는 얘기죠. 메슬로우잖아요. 메슬로우 욕구 단계 이론의 요소가 아닌 것은 해서 1단계는 생리적 욕구예요. 2단계는 안전에 대한 욕구예요. 3단계 사회적 욕구예요. 심리적 욕구 이런 말 없어요. 4단계는 뭐요? 존경받는 욕구, 인정받는 욕구. 5단계는 자아실현 욕구예요. 이렇게 했을 때요. 1단계는 거니까 저차원적 욕구. 밑으로 내려올수록 고차원적 욕구라고 이렇게 얘기했고요. 특히 요 내용은 뭐요? 바로 우리 실기 필달병에도 잘 나오는 거죠. 메슬로우 욕구 5단계를 쓰시오. 이렇게 잘 나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9번째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법에 대한 거예요. 안전과 보건 표지는 지시 표시 사항의 기본 모형인데 사각형은 뭐예요?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 무슨 표시? 안내 표지를 나타내는 거죠. 원형은 바로 뭐다? 바로 우리 지시 표시를 나타내는 거. 답은 2번이 나왔네요. 삼각형은 바로 뭐요? 경고 표지를 나타내는 거고 말음형도 뭐요? 경고 표지를 나타내는 거다. 원형에 이렇게 됐을 때는 바로 뭐요? 금지 표지를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우리 학문적이지만은 세 개가 공통으로 쓰고 있는 산업안전보건 표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10번째입니다. 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사항에 대한 대책 수립이 원래 엄격하고 대책 수립은 3일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죠. 교육이냐 기술이냐 동료죠. 그런데 대책 수립의 목적은 것을 대책 수립 왜 하냐고 하면요. 바로 산업재해 발생한 대책 수립은 똑같은 재해나 비슷한 재해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한테 이런 얘기를 하고 여러분은 대책 수립 아니고 한 번 듣고 저와 함께 하면 반드시 합격한다. 재수로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은 재수로 하는 것은 야 오늘 또 재수 좋은 놈을 만났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재수 없어 이러면 안 되고 산업안전, 산업기사, 건설안전, 산업 재수한다. 재수하면 안 됩니다. 대책 수립할 필요 없어. 난 한 방에 합격한다. 이거는 어쨌든 우리 중요한 것은 바로 산업재해 발생 시 사고가 난 거잖아. 그죠? 대책 수립하는 것은 필수가 아니고 재수예요. 두 번째는 한 번 났으니까 또 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재해나 비슷한 재해가 두 번 다시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산업재해 방지의 대책 수립입니다. 특히 알아둘 게 있어요. 재해사례 연구진흥 단계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재해 상황을 파악하고 1단계는 뭐요? 사실에 확인하고 2단계는 문제점을 발견하고 3단계는 근본 문제점을 결정하죠. 4단계는 봐요 뭐요? 대책 수립인데 바로 유사재해나 똑같은 재해를 방지하는 거다. 꼭 기억을 합니다. 11번째 보죠. 11번째는요. 기업 내 정형 원칙이 있는 교육 중에 대상으로 하는 계측이 한정되어 있지 않고 한 번 훈련을 받는 관리자는 그 부하인 감독자에게 대해 지도원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미국에서 있지 않습니까? 전화 교환원들한테 야 이번에 네가 받았으니까 다음에 네 밑에 오는 아이들한테 가르쳐. 이게 바로 ATT 미국의 전화 교환원들이 최초로 시행했던 교육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 되겠습니다. 바로 이 ATT는요. 미국 전화 교환 전화 회사에서 한 거예요. 1차 훈련은 하루 8시간 2시간씩 하는데 2차 과정에는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실시하는 거고 주 교육 내용은 교육 계획적인 감독부터 안전을 하는 내용. 우리 교재 1-174에도 있지만 2016 3월 6일 날 기사로도 출제됐습니다. 12번째입니다. 12번째는 조금 응용한 문제예요. 사실은. 그러나 조금 보면 생각을 해야 돼. 이거는. 부하의 행동에 영향을 줄 리더십 중에서요. 조언을 하거나 설명을 하거나 보상 조건 등의 제시를 통한 가장 적극적인 이 말은 없지만은 이렇게 표현 가장 적극적인 방법은요. 강요하면 요새 애들도 강요하면 말 안 듣습니다.
모범을 보인다. 정말 모델 되는 건 중요해요. 그 다음에 재언한다. 야, 이거 이래 해라는 보다 가장 중요한 거죠. 간절하게 설득을 해야 돼, 간절. 사실 여러분은요, 지금 저의 강의를 듣는 분은 설득해서 온 것이 아니요, 스스로 온 겁니다. 그러나 저와 함께 한다면 틀림없이 합격할 것입니다. 저가 가급적 여러분의 모범 모델이 되기 위해서 이런 거지만 실제로 우리 아이들한테는요, 설득하는 방법,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어서 조언이나 설명, 보상 조건 등을 제시하고 이것이 가장 뭐요? 설득하는 것이 적극적인 리더십이 되겠습니다. 13번째입니다. 13번째는요. 사고 예방 대책의 기본 원리 5단계. 사고 예방 기본 원리 5단계는 1단계가 뭐요? 조직이잖아요. 2단계 사실 발견, 3단계 분석, 4단계 시정책의 선정, 5단계 시정책의 적용인데요. 4단계인 뭐요? 시정책의 선정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현재. 그리고 인사조용 맞죠? 시정책의 선정이 포함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작업 분석 역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술력에서는 당연히 포함돼요. 교육과 훈련 어디에 포함되냐 하면 제3단계요. 바로 분석 단계 이 내용이 있습니다. 답은 몇 번? 그러니까 답은 4번 이렇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쉽게 한 이유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엄청나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가고 있습니다. 14번째 문제입니다. 주의예요. 주의는 어텐션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특성주 여러 종류의 자극을 받을 때 소수의 특정한 건 그래 10가지, 20가지, 100가지 있을 때 특별히 네 한 개만 해라. 그게 뭐예요? 바로 답이 보이잖아요. 선택성이잖아. 이렇게 찾으면 돼요. 선택성. 그래서 바로 선택성이 우리 답도 어떻게 선택해야 돼. 1번이 답이 될 거예요. 그리고 주위의 특성 3가지는 선택성, 방향성, 변동성. 변동성을 다른 말로 단속성이란다. 요 역시 3가지도 우리는 뭐요? 필답형 시험에도 잘 나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5번도요. 엄청 재밌고 쉬운 문제가 많이 나와요. 쉽다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쉽죠. 제2예방의 4원칙입니다. 제2예방 4원칙은 원인 계기의 원칙 또는 원인 연계의 원칙 똑같은 말이에요. 둘째, 예방 가능의 원칙. 사실 보존의 원칙이 있다 없다? 없어요. 이런 것은. 바로 대책 선정의 원칙. 답은 3번이고요. 손실 우위의 원칙이 있고 하나 더 있다면 대책 선정의 원칙. 이렇게 해서 바로 4가지가 돼요. 답은 몇 번? 3번으로 이렇게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 시험에도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왜? 은행에 들어있으니까 자주자주 걸리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6번째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명상이에요. 관리감독자의 업무 내용이 아닌 것은 맞는 것이 아닌 거예요. 관리감독자는요. 해당 작업에 관련된 기계, 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 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 확인을 해야 합니다. 둘째, 해당 사업장의 산업보건의 지도와 조언에 대한 협조를 해야 돼요. 또요, 위험성 평가를 위한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 위험 요인의 파악 및 그 결과에 대한 개선 조치의 시행을 해야 돼요. 넷째, 작성된 물질안전보건자 개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자 및 조언. 이런 것은 누가 하냐 하면 보건관리자가 하는 거예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관리감독자의 업무 내용이 이렇게 많아요.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 지휘 감독하는 작업과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점검 이상유무를 하고 관리감독자에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 보호구, 방호장치 점검, 그 착용, 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해야 됩니다.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도 해야 되고요. 해당 작업장의 정의정동 현황 및 통로 확보의 확인 감독, 그 다음에 이 사람들에 대한 의사, 안전관리자, 안전보건관리 담당에 대한 조언에 대한 협조를 해줘야 합니다. 위험성 평가 업무를 기한한 유해 위험 파악 및 그 결과에 대한 개선 조치를 시행해야 되고 또는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장관이 이야기하면 무조건 들어야 하는 것이 우리 관리감독자의 업무 내용이 이것은 우리 교재 1-34쪽도 있지만 실제 법 시행령 제10조 관리감독자의 업무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17번째입니다. 계산 문제입니다. 400명의 근로자가 종사하는 공장에서 휴업일수가 127일이에요. 중대재해 한 건이 발생한 경우 강도율은 여기서 알아둘 거 있어요. 강도율을 나타낼 때 건수는 필요 없어요. 반드시 명이 나와야만 되죠. 답은 해보면 바로 강도율은 연근로 총시간수분의 근로손실일수 곱하기 1000이에요. 그러냐 연근로 총시간수는 근로자가 몇 명? 400명이야. 하루는 몇 시간? 8시간이라고 그랬어요. 1년 얼마? 300일 이렇게 하면 되죠. 이게 사실 계산하면 2400시간이 나오겠죠. 그 다음 여기는 근로손실일수인데 근로손실일수가 얼마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 어떻게? 휴업일수 곱하기 300일 근무했으니까 365분의 300 곱하기 1000을 하면
0.108이 나오는데 108이 있나 없나? 없으니까 답은 바로 0.1 이렇게 찾으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2016년 3월 6일 기사와 산업기사 동시 출제, 2017년 9월 26일도 기사와 산업기사 동시에 강도일이 출제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18번째입니다. 시행착오설에 관한 학습 법칙이 아닌 것은 시행착오설은요. 첫째, 효과의 법칙이 있고요. 준비성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습의 법칙이 있어요. 시행착오예요. 일관성이 이걸 꼭 손타이크의 시행착오설을 모르더라도 일관성이라는 건 착오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쉽게 우리는 이 문제는 바로 답을 뭐로 볼 수 있다?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효과 중에서 가장 좋은 게 뭐다? 눈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9번째 문제 봅니다. 19번째는요. 실기 필답형에도 잘 나오는 문제면 산업안전보건법상 법령상 건설 현장에 사용되는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의 안전검사 주기로 옳은 것은 단 이동식 크레인, 이삿짐을 제외한다고. 여기는 보면 건설용 리프트 중에서요. 크레인이라는 것은 최초 설치한 날로부터 6개월마다예요. 보겠습니다. 크레인, 갈로 이동식 크레인을 제외하는데 리프트, 이삿짐 운반 리프트 제외하는데 사업장의 설치가 끝나도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을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매 2년. 그러나 뭐라고? 건설 현장에 사용하는 것은 최초로 설치한 얼마? 매 6개월마다. 어디 있어요? 건설 현장에 설치한 것은 최초 설치한 날부터 얼마? 6개월마다 검사해야 합니다. 이거는 우리 교재 내용도 있지만 77쪽도 있지만 이렇게 많이도 나왔죠. 역시 법 시행규칙 73조의 3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최신법으로 강의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은 3월 4일 날 본 내용이고요. 지금 볼 분도 있어요. 2018년 4월 28일 볼 분은 바로 제가 언제 강의를 한다? 4월 10일 날 하는 이유는 4월 9일 날 하는 이유는 바로 어떤 문제? 3월 30일 날 또 법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듣고 있는 강의는요. 3월 30일 날 바뀐 법으로 모두 하고 있습니다. 20번째입니다. 위험예지 훈련이에요. 위험예지를 4라운드 방식 중에서 4라운드 또는 4알에서 연결이 옳은 것은 거예요. 1단계는 뭐예요? 현상 파악이 틀렸어요. 2단계 본질 추구 답이 맞네요. 이거 정답입니다. 3단계는요. 바로 뭐야? 대책 수립을 해요. 대책 수립은 역시 3일을 한다는 거. 4라운드는 행동 목표 설정. 답은 몇 번? 2번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했어요. 바로 2018년 3월 4일 날 건설안전산업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 1과목인 산업안전관리론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어때? 100점 중에 100점입니다. 다음 강은요. 두 번째 과목으로서 인간공학 및 시스템 안전공학도 100점 중에 100점을 향해서 함께 하겠습니다.